특징적인 종목들과 함께 시장 전망해볼게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장, 금요일장의 특징주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전일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주 후반 들어와서 약간의 혼돈세가 좀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뚫고 나갔었던 것은 금융주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삼성증권의 상승세가 눈에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증시가 화랑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것은 과거의 개념이고요. 이 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증권사를 거래하시든지 간에 수수료를 거의 안 내실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화랑이면 주권주가 올라가고 불황이면 증권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불과 한 7, 8년 전까지는 맞았던 도식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협의 수수료라는 것들을 통해서 수수료가 거의 뭐 온라인 증권사나 오프라인 증권사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보다 현재 증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입 수수료보다 수입 이자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라면 현재 지금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증여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신용에 대한 것들이 작년 가을에 한도대로 대출이 나간 상황인데 이거는 3개월마다 리볼빙이 되면서 이자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무려 15%까지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금리 2% 대비해서 지금 10% 넘는 이자 수익을 현재 증권사는 앉아서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많은 분들이 신용에 들어가서 지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리볼빙을 계속해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권사 입장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들어서 또 나온 것들이 펀드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증가했다라는 점이죠. 2020년만 하더라도 펀드를 오히려 환매해서 직접 투자가 늘었다라면 2021년에는 오히려 펀드로 다시 가입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수수료대가 거의 1%대에 가까운 펀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현재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덧붙여서 그러면 금융주는 다른 은행주들은 어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은행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비이자 수입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 이자 수입이 주로 우리가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한 것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비이자 수입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5대5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원 다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금리 인상기에 되면 또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이런 쪽에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금융주 전반적인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요.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었던 다양한 뉴스들을 보면 현재 지금 조선사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해운 운임지수에 대한 것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어요. 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HMM을 필두로 한 해운주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한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운임지수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벌크라든지 컨테이너 운임지수들이 다양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물동량은 일단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배를 만들어내는 것들 뿐이고요. 현재 지금 그 조선사 같은 경우 몇 년치 일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선박 수주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수주에 대한 것들이 보통 선박 수주가 연말에 보통 많죠. 하지만 연초에 지금 벌써 선박 수주가 거의 주간 단위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재 지금 그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에즈 연화에서 일을 일으켰던 게 일본 배고요. 그 전에 중국 배도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과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주식 아니냐라고 좀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차트가 일단 직전 고점 14만 원대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14만 원대라면 나름대로 저항대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관심 계속 유효하게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조선해양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오늘장 전략 좀 함께 세워볼게요. 일단 지수가 다시 강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횡보세를 당분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서서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에 따른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명쾌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